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제각각 성공한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그렇게 다양하게 방법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나누고 보면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투자를 하느냐로 나뉠 것 같은데요. 부자는 대부분 사업으로 된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 투자는 너무 느려. 진짜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왜 대부분의 사업가는 부자가 못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사업자의 상당수는 5년 안에 폐업을 많이 합니다. 수익은커녕 빚만 남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하죠. 반대로 투자는 어떨까요? 투자는 느리다, 부자가 되기엔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가장 많은 경로는 지금도 여전히 투자이다라는 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업은 성공하면 좀 빠르고 실패하면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바로 끝나는 그런 구조라면 투자는 느리지만 실패할 확률이 조금은 더 낮은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투자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사업이 더 낫다, 투자가 더 낫다 이런 감정 싸움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 부자가 되는데 더 빠른 구조인가,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게 좀 본인에게 맞는 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의 방향에 있어서 분명 자신에게 맞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그 선택이 무언가 합이 잘 맞고 DNA적으로 맞아 잘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요소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와 효율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 비즈니스, 투자 부분은 명확하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어려운 선택, 나에게 맞는 성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투자, 뭐가 더 빨리 부자 될까라는 질문은 검색창에서 매년 반복해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재테크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헷갈리는 질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이 투자보다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 아니면 투자는 너무 느려서 부자 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사업이 아직 유효한가요? 자영업도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아니면 직장인은 투자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요. 겉으로 보면 전부 다 다른 질문 같지만 핵심은 모두 하나이다. 뭐다? 어떤 선택, 투자냐, 사업이냐, 어떤 선택이 더 빠르게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냐, 이런 건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정의와 빠르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것을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지속되는 상태를 부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빠르다는 의미는 2, 3년 안에 성과가 바로 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10년 안에 확실하게 도달하는 것이 더 빠른 성공, 더 빠른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과 투자를 아무리 비교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담이나 감정적인 어떤 이런 주장 대신 구조, 확률,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사업과 투자를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즉 누가 더 대박을 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부자의 상태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 기준을 좀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빠른 길이고 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투자가 더 현실적인 선택인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다고 다 부자는 아닙니다. 이 부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제각각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산 10억을 떠올리고요. 어떤 사람은 월급 걱정 없는 삶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사업과 투자를 비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아마 이 부자의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노동을 멈춰도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매달 반드시 일을 하지 않아도 자산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고 생활비와 선택지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구조를 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봉이 2억이더라도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이 0이 되면 오늘 이야기 기준에서는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배당, 임대수익, 사업에서 나오는 순이익, 장기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런 수입이 어떤 노동과 분리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면 연봉 2억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서는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도 어떤 부자의 구조에 들어섰다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업과 투자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업은 단기간에 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끊임없는 관리와 리스크를 좀 동반합니다. 투자는 초기에는 좀 느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과 분리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좋은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세요? 주식 같은 경우 고법서 한번 태워서 재미 보면 엄청난 수익도 보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주제에서는 사업이냐 투자이냐 그 기로에서 선택 옵션에서는 도박적, 투기적 성격의 어떤 투자를 좀 배제하고 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투자나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열매가 되고 추수하기까지 어떤 그런 의미의 과정으로 다루고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예외성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만큼 부자의 기준은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판단은 해야겠죠. 먼저 사업의 구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결국 사업해야 한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사업은 돈이 커지는 속도가 분명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업의 핵심 구조는 복잡해 보여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노동이 아닌 시스템과 타인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구조죠. 즉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직원, 외주, 플랫폼,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사업은 초기에는 힘들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죠. 이걸 흔히 사업이 터진다, 스케일이 붙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사업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건데 첫 번째로 사업은 수익의 상한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는 보통 원금의 수익률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외성은 제외하고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은 보통 아이디어, 시장 규모, 확장 방식에 따라 수익의 상한선이 사실상 없고요. 없는 부분이 좀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업 성공 사례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단기간에 몇십억, 몇백억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이유가 이런 거죠. 상한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사업은 매출이 발생하고 그 현금으로 또 재투자하는 방식의 흐름으로 가게 되고요. 이것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눈에 보입니다. 잘 되는 사업의 경우 투자처럼 기다릴 필요 없이 매달, 아니 매주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도 가능하죠. 이 때문에 체감 속도가 매우 빠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눈앞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왠지 더 빠르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본보다 결정력과 실행력이 좀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건데요. 사업은 초기 자본이 적어도 분명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일푼이더라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하는 분들도 많죠. 대신 판단 속도, 실행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자신의 좀 요소적인 부분들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빨리 부자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하는 게 사업인 거죠. 하지만 좀 반드시 봐야 할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텐데요. 사업이 빠른 이유는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실패 확률이 좀 높고 수입 변동성이 크고 초반 몇 년은 소득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은 성공하면 매우 빠르지만 실패하면 시간과 자본을 동시에 잃을 수도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사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투자에 비해선.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돈을 다 잃는 거지만 사업은 진짜 끌어다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뭐 투자도 대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은 되게 아이디어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업은 좀 빠른 길일 수도 있지만 쉬운 길은 절대 아니다.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눈앞에서 빠르게 보인다고 빠른 성공이 나의 성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투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비슷합니다. 투자는 왜 이렇게 느린가? 이걸로 정말 언제 부자 될 수 있나? 뭐 이런 질문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투자의 수익 구조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건데요. 투자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활용해서 자산이 스스로 커지게 만드는 구조. 즉,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간 누적과 투자의 본질이죠. 복리를 항상 전제로 합니다. 누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 사업과 반대로 투자가 느리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초반에는 속도감이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투자는 시작 후 1, 2년 동안 체감 수익이 거의 없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산이 조금 늘어도 생활이 달라질 정도는 아니고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느리다고 느끼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잘하고 있던 적립시 투자까지 모두 빼서 갑자기 투기성 상품에 투자를 모조리 하다가 잃는 경우도 있죠. 대개는 이런 자기 자산에 대한 속도감 있는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좀 잘못된 결정을 순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냉정하게 속도감을 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느린 게 가장 빠르다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해야 끝까지 성공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이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업은 매출, 입금, 현금 흐름이 바로 보이죠.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니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곧 머지않은 미래에 이렇게 수익이 좀 발생하겠구나라는 예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하지만 투자는 평가 금액 숫자로만 확인되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 증가가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이고 대개 이렇게만 표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과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정도, 가시성이죠, 눈에. 현금이 단장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고 착각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복리는 후반에 폭발한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터지지가 않고요. 이게 가장 지루하죠. 투자의 핵심인데 말이죠. 투자의 핵심인 이 복리는 처음에는 효과가 거의 없죠. 시간이 그러다가 지나면 원금 위에 수익이 쌓이고 또 그 수익 위에 다시 수익이 붙으면서 후반부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투자는 느려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매우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도 없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무실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고요. 돈이 들어가는 어떤 인력을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간단한 사무실 집기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등등 사업에는 조그만하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하지만 투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일단의 장점이라면 장점, 단점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투자는 재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과 분리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죠. 사실 이 부분이 투자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투자의 일종이죠. 사람들이 모두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월세라는 수익이 주는 편리함. 즉, 이 편리함은 그냥 나오기 때문인 건데, 그냥 나온다라는 의미를 좀 딥하게 깊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노동과 분리되어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쫓기 위해 열심히 사업과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속도는 느리지만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 투자다. 그래서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 대박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업과 투자 중 무엇이 더 빠르냐? 이런 질문에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최고다. 투자가 정답이다. 어느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에선 자산을 크게 키운 사람들을 보면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한다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자산가들의 구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돈을 버는 단계와 돈을 지키고 불리는 단계를 분리한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으로 현금을 만든다라는 개념과 투자로 자산을 굳힌다. 이런 개념으로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으로 현금을 만든다라는 개념적인 구조는 큰 자본으로 빠르게 축적시키고 리스크는 좀 클 수 있지만 어떤 성장 구간으로 보고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을 계속 들여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투자로 내가 지속적인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서 선장한 이 구간을 투자로 마지막에 내 자산을 좀 굳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이 투자로 자산을 굳힌다라는 구조는 리스크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복리와 분산으로 안정화를 좀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역할을 시키기도 합니다. 즉, 진짜 부자들은 사업, 그리고 투자, 이거 둘 중 하나 골라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역할을 나누어서 활용을 할 뿐이죠. 반대로 일반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지점 같아요. 사업만 고집만 한다던가 아니면 수익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투자만 하면서 자본 규모 자체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결론은 이럴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업과 투자를 대결시키지 말아라. 순서와 역할, 오히려 사업과 투자, 나에게 맞는 순서와 역할을 정해주자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있는 사람들이나 말처럼 쉽게 하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하나만 하기에도 벅찹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맞는 말씀이지만 없는 와중에 둘 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신에게 더 빠른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이 빠른지 투자가 빠른지를 좀 정해야 할 텐데요.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누구에게 더 빠르냐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 사업이 더 빠를 수 있는 사람과 투자가 맞는 사람을 나누자면 굳이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이 맞는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불확실성과 어떤 변동성을 좀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내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잘 견뎌냅니다. 내부적으로는 몸속으로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처럼 강인해 보이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이렇게 사업을 성공하면 자산의 형성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우 빠르게 망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점. 내가 사업에 맞는 사람인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반면 투자가 더 빠른 길인 사람은 보통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의 끈을 놓지 못해서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무엇인가를 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투자에 더 맞는 것 같고, 안정적인 생활을 그런 사람들은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 장기 계획과 어떤 꾸준함이 강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유형들이 좀 투자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좀 속도는 느려 보여도 완주할 확률이 좀 높다.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업했다가 투자했다가 할 바에는 그냥 뭐 회사 다니면서 투자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신에게 맞는다면 말이죠. 핵심 정리는 부자가 되는 속도는 얼마나 빨리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에 좀 갈릴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라는 건데, 그러면 가장 빠른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의 진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과정은 달라도 방법은 분명히 축소되어 있어요. 성공하려면 사업이냐, 투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로 나뉘는 것 같아요. 사업은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 몇 년 만에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실패하면 시간도 돈도 멘탈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사업 같습니다. 반대로 투자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초반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투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속도를 내준다고는 하는데, 나에게는 그 속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현실을 보면 조금 답답해지고 이런 거죠. 비범한 실행력을 가진 소수는 사업으로 좀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거고요. 평범하지만 조금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좀 버티는 게 나의 강점이다 하는 이런 대부분의 다수가 이렇죠. 이런 다수는 투자로 결국 부자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또 이 둘을 싸우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으로 벌어서 투자로 굳힌다. 이 생각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우리도 이해하는 순간 뭐가 더 빠를까라는 질문은 사라질 거고요. 이제부터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라는 훨씬 중요한 질문이 남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본인은 반은 성공한 거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정말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반은 시작한 거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